자, 그 다음 질문이 독서는 그럼 몇 권을 해야 되냐? 그리고 종류는 어떤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냐? 독서의 종류, 이건 뭐냐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전할 때 중학교 생기부에 조금 많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정말 다 읽어야 될까요? 자, 이제 퀴즈 드립니다. 퀴즈. 독서의 권수는 학년마다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을까요? 1학년 때 몇 권, 2학년 때 몇 권, 3학년 때 몇 권. 정해져 있나요? 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한 15권 내외 정도. 그러니까 15권도 사실 이렇게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조금 적어도 돼요. 더 공부 쪽에 더 집중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이 많이 읽는 요 책을 다 읽어야 되냐? 유명한 책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이들 중에 제가 정말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못하네요. 굶주리는가인데,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가 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란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었더라고요. 자, 책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읽지 않았는데 그냥 넣어놨거나 근데 전자가 더 많죠.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더니 아이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잠깐 이렇게 주저주저 하더니 네, 제 기억으로는요, 세계의 식량이 부족해서 세계 절반이 굶주린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 장지글러라는 사람의 이 얘기한 이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린가, 이 책에서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요? 그러니까 세계의 식량은 남아 돌잖아요. 근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다. 공정한 분배에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쓴 책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결국에는 면접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면접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입학 의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근데 면접에서요, 이렇게 콕 책을 찝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하냐면, 우리 학생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한 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이게 기억이 나요. 안 그러면 책 다시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유명한 책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들이 다 있으면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자기소개서입니다. 아이고, 두 학생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저 이거에 대해서 읽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해서만, 이 아이는 수학이랑 지구과학을 엮어가지고, 자, 둘 중에 한 명은 하나고 둘 중에 한 명은 외대국어입니다. 누가 하나고고 누가 외대국어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학생, 2번 학생. 자,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냥 눈으로 쑥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2번이 하나고다. 1번 하나고 2번이 외대국어. 답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왜 답을 말씀 안 드릴까요? 이 아이가 하나고를 써도, 이 아이가 하나고를 써도, 반대로 이 아이가 외대국어를 써도, 이 아이가 외대국어를 써도 전혀 문제없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서 이 형식이 좀 다르다? 아님, 절대 다르지 않아요. 외대국어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하나고 자기소개는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향이 안 달라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학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좀 잘 드러나면 좋습니다. 사실 이 두 학생이 학업적으로 엄청 깊이 있는 자소서는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근데 이 정도까지가 이 아이의 면접할 수 있는 딱 수준이 됐었거든요. 너무 심화적인 내용을 해보니 면접할 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준비를 시켰어요. 너 이거 답변 준비해갖고 와. 이렇게 또 질문할 거니까. 했는데 안 돼서 수준을 좀 낮춰놓은 겁니다. 둘 다 근데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외대국어 하나고와 자소서 차이가 없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교육과정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국어랑 영어는
교육과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물론 뭐 영어도 뭐 영미, 문학 이런 과목도 있고 시사, 영어 이런 과목도 있긴 한데 하나고의 영어, 외대고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영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는 언제까지 하고 오는 걸 저는 추천드리냐면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오게 되면 할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고 외대부 가게 되면 학원을 또 잘 이용 못하니까 중학교 때까지 영어 끝내고 이제 오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일단 왼쪽은 하나고고 오른쪽은 외대부고예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일단 수학부터 거의 비슷하죠, 과목들이. 그죠? 사회도 AP 과목은 책 자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영어로 수업하지는 않고요. 예, 주로 이제 우리 모국어로 수업을 하는데 단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그 외우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인 겁니다. 과학도 한번 보실까요? 과학에서는 하나고가 조금 더 과목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건 해마다 조금씩 과목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기과학이 있었다가 없는 학기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학생마다 조금씩 과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수학에 그러면 미적분 없나요? 수학에 기하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심화 과목만 해놓은 거예요. 일반고에 있는 과목들은 다 있어요. 플러스 하나고랑 외대고가 이런 과목들이 있다.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과목 들어서 이제 수강 신청하고 그걸 내신으로 이수하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심화 과목들이 많고 일반고에 없는 과목들인 거니까요, 대부분. 그리고 하나고랑 외대부고가 과목들이 거의 비슷하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학 과목에서 외대부고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외대부 같은 경우는 뭔가 영어로 계속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편하게 그냥 써놨습니다. 자, 하나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선택형 교육과정, 수업 시간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선택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학술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기소개 쓸 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과제연구 수업에서 어떤 주제로 탐구해서 하나 학술제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 그 질문 내용 중에 고등학교 입학 후 활동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고에 입학하게 되면, 외대부고에 입학하게 되면 저는 이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할 때 그 안에 쓸 활동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한번 해본 거예요. 추상적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입학 후에는 이런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경영 디플로마 해서 이런 상경계열 프로그램도 다른 학교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해외 학생들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로 방학 때 주로 일주일 동안 심포지엄을 여는 그런, 매년마다 토론 주제는 좀 달라요. 지편은 아이들끼리 하는 스터디 프로그램,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외대부고도 보시면 심화 탐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디베이트 프로그램, 그 다음 리딩클럽에서 영문 독서, 그 다음 국제 트랙 프로그램이 있고. 자, 하나고랑 외대부랑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고는 따로 유학반이 없어요. 근데 외대부고는 국제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 반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국제 트랙 프로그램 중에 TTU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의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이게 아니고 의학 동아리인 땡땡 동아리에 가입하여 이름 딱 명시해주면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네 해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비교해 드렸어요. 자, 주요대 합격 내신선, 외대부고 하나고가 합격 내신선이 거의 비슷해요. 자, 서울대 문과입니다. 문과 2점 초중반이면 상경계열, 2점 중후반이면 사회과학계열. 근데 요즘에 상경계열보다 사회과학계열을 더 선호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상경계열 싫어, 난 심리학과 갈래. 나 상경계열 싫어, 난 정치외교학과 갈래. 그러니까 거의 뭐 큰 어떤 경계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1에서 3점 초반, 3점 중반이면 이렇게 교육학과, 소비자학과, 농경제, 인류학과.
그리고 3점 그 중반에서 4점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인문계, 뭐 철학과 종교학과 이런 쪽 있죠. 사범대, 요런 데가 이제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자, 연대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2점 중반에서 3점 중반까지 상경계열,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나머지 인문은 3점 중반에서 4점 중반 정도까지. 그리고 고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대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점 중반 정도만 돼도 연대, 고대 조금 낮은 과 가능하구나. 문과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과 잠깐 보여드리면 의대. 자, 1점 중반에서 2등급 정도. 서울대, 연대, 의대. 물론 2등급 초반에서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계략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점 초반에서 2점 중반까지는 카톨릭대 의대, 성대 의대, 고대 의대. 그리고 2점 중반에서 3점 초중반까지는 이런 정도. 자, 이게 하나고 외대부가 되게 비슷해요. 자, 서울대 상위권 공대 2점 중에서 3등급. 중위권 공대는 3점 초반에서 3점 중반. 그리고 하위권 공대나 농생대, 사범대는 3점 중반에서 4점 중반. 자, 연대, 고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2점 중반서부터는 연고대 상위권 공대가 가능합니다. 2점 중반에서 3점 중반까지. 그러니까 3점 중반도 연세대학교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이런 데 합격이 해요. 신소재 공학과 이런 데 합격합니다. 자, 일단 외대부고 하나고가 그 내신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요대 합격할 수 있는 내신선.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고가 내신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외대부고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의대를 간다 그러면 하나고가 내신 2.5면 간다. 그러면 외대부고 한 2.3, 0.2등급 정도 조금 외대부고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니까 내신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거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대입 실적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보시면 작년이죠. 서울대 합격 순위 상위 10개 학교만 추려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총 합격자 수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왼쪽은 수시. 서울대는 수시에서 어떤 전형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최소 중학교 어머님들이시라고 한다면 진짜 대학 입시 이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저는 주로 대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사고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고입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한 내용으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뽑았었으니까.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일반고를 가건 아니면 특목자사고를 가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아이는 이쪽이 맞겠구나. 대입에 대해서 어머님들 관심 되게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중학교서부터. 일단 수시라는 게 서울대는 수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다. 서울대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교과 전형도 있고 또 논술 전형도 있고 뭐 심지어 뭐 특기자 전형도 있고 그런 대학도 있긴 한데 서울대는 수시가 오로지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랑 일반 전형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고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두 개 합쳐서 외대부고가 총 58명을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근데 약간 숫자는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기준을 정해놨지만 수시는 추가 합격자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정시는 최초 합격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도 이제 추가 합격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의대 빠져나가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은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그 대학에서 발표를 몇 명 추합됐다 이게 발표를 해주는 대학이 많은데 그거를 발표 안 해주는 대학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여튼 간에 총 합격자 수, 외대부고가 서울대 58명, 58명, 대원외고 45명, 하나고 37명. 학교 유형을 보면 이 중에서 일반고는 어디 있나요? 낙생고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낙생고가 수시 실적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수능으로 많이 보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위 10개 고등학교 서울대 많이 보낸 일반고는 요거 낙생고 하나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랑 정시랑 약간 구분이 되는 학교들도 있죠. 상상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잖아요. 하나고 외대부고처럼. 근데 수시보다는 수능으로 많이 간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시 실적은 거의 대부분 고3 재학생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정시 실적은 N수생들이 엄청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정시로 수능으로 들어온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N수생이 60%라고 얘기했거든요. 60%.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뭐 여기에 그냥 60%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외대 보고 30명이다. 근데 60% 적용하면 18명이 N수생, 12명이 재학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뭐 무조건 뭐 60% 적용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자,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시 실적은 N수생들이 엄청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외대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예를 들면 상상고도 마찬가지고 N수생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만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의대입니다. 의대. 자,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대도 N수생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의대 많이 보낸 순위. 오른쪽은 이제 그 약대, 치대, 한의대, 뭐 수의대인데 의대 순위만 놓고 보면 휘문고가 이거는 작년 아니에요. 재작년이에요. 2023학년도. 작년 거는 아직 집계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외대부고는 의대 72명, 하나고는 의대 30명. 자, 똑같죠? 말씀드렸지만 N수생들이 정시로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N수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가 그냥 재학생 대비 했을 때는 이 가는 요 비율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한번 따져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정원. 자, 작년 경쟁률, 내신 반영 과목, 국영수 사과, 내신 반영 학기, 내학기, 그 다음에 반영 요소, 뭐 내신 서류는 하나고는 이게 20점이 그 서류가 생기부 자소서라고 말씀드렸죠. 외대부고는 서류 없지만 면접 60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면접 특징, 개별 면접,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고는. 그 외대부고는 없죠. 근데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예요. 안 어려워요. 남학생은 윗몸 일으키기가 25개인가 그렇고 일본에 여학생은 15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팝스 있잖아요. 체력 그 검사하는 거. 팝스로 대체가 가능해요. 팝스로 대체하면 체력 테스트 안 해도 돼요. 근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체력 테스트가 했어요, 아이가. 근데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근데 팝스란 게 있었거든요. 그것만 제출하면 됐는데 굳이 팝스 제출 안 하고 체력 테스트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탈락이 된 애도 있어요. 팝스 있으면 팝스로 대체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강남 3구 제한 외대부고 없습니다. 하나고는 정원의 20%, 그러니까 40명. 근데 이 4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경쟁률이 이만큼 높아지지 않는 이상.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지역 우수자 전형 외대부고는 있습니다. 30%, 정원의 30%, 350명에서 30%니까 105명이죠. 하나고는 없어요. 근데 서울 지역 아이들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차이. 성비 외대부고 없어요. 근데 하나고는 1대1, 50%씩 뽑는다. 자, 기숙사 외대부고는 2인 1실인데 하나고는 4인 1실. 근데 4인 1실이지만 중앙에 장으로 막아놔서 2명씩 쓰게 한다. 이과 비율 약 70% 내외예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하나고도 마찬가지. 근데 매 학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대부고가 70% 내외라고 한다면 10개 반이면 7개 반이 이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고는 정원이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70%면 한 140명. 많을 때는 160명 정도가 이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7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의예 지원 가능 내신선 2.5등급, 2.5등급. 그리고 서울대 지원 내신선 4등급 이내, 4등급 이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외대부고, 하나고를 비교를 해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하나고, 외대부고. 자, 입시 방식, 교육 과정, 과목, 그 다음에 교내 프로그램, 그리고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고,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내신 반영 학기는 어떻게 되고 과목은 뭐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외대부고 하나고 비교하시면서 이제 학교를 선택하셔도 돼요. 외대부고 하나고에서 가장 어떤 학교를 가냐, 어머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가장 큰 기준이 외대부고는 매주마다 그 학교를 나올 수 있고 귀가 가능하고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 귀가 가능하니 사교육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 그러면 외대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아이가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놀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주변 두리번 거리는데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 그냥 혼자 놀아요.